그리고 이제 박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 또 새아이의 아빠,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관심이 좀 많고 평상시에도 독서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외부 어떤 사람들의 관계도 많이 만나고 예. 네, 그리고 또 소설 비디오도 또 열심히 또 하시고 예. 네, 그렇게 여러 어떤 활동들이 하고 있는데 예. 박 교수님만의 어떤 생산성은 어떻게 나오는지 예. 뭐 그게 궁금해서요. 예. 저 같은 것은 업무의 특성상 그런지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하게 같은 기간에 펼쳐져 있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하나 끝날 때마다 또 다른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을 세밀하게 좀 쪼개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쪼개서 일을 한다? 예, 네. 그래서 큰 범위가 100의 일이라면 그걸 오늘에 할 일은 10 또는 5 이 정도만 쪼개서 하고 오늘은 그거만 한다 이렇게 하게 하고 또 상당수 일은 제가 직접 하지 말고 코업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한테 용역이 들어온 거나 일을 하라고 온 것들을 그걸 저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팀, 파트너랑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원래 제가 할 일이었는데 그걸 같이 코업해서 할 때, 저는 이제 그거를 같이 일종의 재하청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들은 또 저한테 또 그 비슷하게 그분도 그런 스타일의 일이 들어오면 저한테 또 제 용역을 주는 그렇다고 뭐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팀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할 때에 생산성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축에서 보면 이제 그 교수님은 일을 쪼개서 일을 하는 예, 스몰 예. 스텝의 전략을 쓰는 방식인 예. 거고, 그 다음에 일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혼자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이죠.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관계, 기존의 관계가 있던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관계 일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커뮤니티에 대한 연결성들을 예. 구축한다라는 거면 결국은 이제 일을 쪼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 확장,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웃소싱이죠. 그 다음에 예. 외부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 통해서 풀어간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검증이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다양한 독서 모임이라든가 소소한 모임 때 그때 이제 참여를 같이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검증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별 부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맡겨봤더니 이분이 생각 외로 뭐 품질 있는 산출물을 낸다든지 아니 낚기를 잘 시킨다든지 뭐 이러면 꼭 저분이랑 같이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은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당신과 안 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그분과 좀 덜 일하는 거죠. 뭐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 이런 앞서 독서 모임이라는 게 독서 모임도 하고 이 독서 모임 자체가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일로 푸는 것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다 보니까 연결성들이 쉽겠다 된다 안 된다라는 가능성을 좀 간보듯이 보는 거네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뭐 스터디 모임 때 왔더니 이분은 뭐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것을 잘 준비한다. 그래서 사실 뭐 본인이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는 안 했다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제 미안하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거 하나를 보고 저분은 나중에 함께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같이 해도 좋겠다 싶은 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자기가 발표물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저분은 나중에 강의를 팀 티칭을 해도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네네.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똥산 이제 그 금방 독서 모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생산성이라는 부분의 독서는 예.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매우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책을 사실 읽어도 정리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게 좀 귀찮아서 잘 못 읽을 수 있는데 네네. 독서 모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은 그때 최근에 그걸 유튜브로도 중계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무감도 생겨서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근데 그 책에 읽은 내용이 상당수가 다른 강의의 자원으로 쓰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의 그 내용물을 채우는데도 좋은 그 자원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독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유튜브나 이런 거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지를 해놓으면 그 내용을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그게 또 광고 기회를 또 만드는 예 맞습니다. 역할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수님도 툴도 잘 쓰시잖아요. 예. 네, 툴을 또 이렇게 새로운 툴들이 이렇게 나오면 또 하시는 일에 이제 적용하려고 예. 관심도 많으시는데 툴도 어떤 생산성이나 부분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워크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동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워크플로이요? 예.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체 프레임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쵸. 그것도 뭐 이동 중에 날 때가 있어요. 그쵸. 예, 뭐, 예. 짜려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이동하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그것도 뭐 거죠. 갑자기 뭐 자동차에 앉아 있다가 무슨 방송을 듣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 뭐 팟캐스트 듣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 갑자기 메모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럴 때 이제 워크플로우나 이런 데다 좀 정리를 해놓고 있고, 특히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자료를 스크랩할 때, 그러니까 뭐 인터넷 서치를 한다든가, 뭐 스마트폰으로 어느 자료를 보고 있다가 요거는 어떤 리소스로 써야겠다 할 때는 저 스크랩.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주로 에버노트, 기획을 할 때는 워크플로우이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좀 하셨고. 분리를 하죠.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관계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좋은 어떤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적당히 이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들이라는 게 새로운 게 계속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자체가 이제 생산성을 도와주는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독서 모임으로 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수님이라고 다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예, 맞아요. 교수님만의 어떤 관계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영역이 창업이고 IT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좀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스타디를 하거나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이제 친구를 신청하고 좀 모임에 찾아가고 그래서 찾아갔던 모임이 계기가 돼서 또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경우가 홍수장님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먼저 알게 된 그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엉덩이가 가벼워야 되는 것들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근데 뭐 교수님들이 대부분 엉덩이가 좀 무거우세요. 그래서 그렇죠.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네, 이렇게 이제 박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 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